네, 안녕하세요. 마미손입니다. 제가 요즘 좀 진료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작 나왔어야 할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아무튼 바쁘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뷰티풀 노이즈 전속 계약 요율은 6대4입니다. 아티스트 6, 회사 4예요. 이거 원래 내용 공개가 계약서상으로 계약 위반인데 아티스트들 동의 얻고 공개합니다. 참고로 2년 전인가 제가 아티스트들한테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계약 기간 1년 남는 시점부터는 발매되는 음원에 한해서는 아티스트 7, 회사 3 이렇게 하기로. 요거는 구두상의 약속이고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온전한 제 감사 표시예요. 그동안 이제 회사랑 같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계약 기간은 각각의 아티스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5년입니다. 요건 업계 표준이라고 봐도 돼요. 2년, 3년의 경우는 인지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져진 아티스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데이토나에서 데려간 그 두 아티스트 바로 직전 저희 소속이었던 친구들의 경우를 볼게요. 이 친구들은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름 거론되는 거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A는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였습니다. 다른 한 명인 B는 제가 속한 회사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소속입니다. 그 뷰티풀 노이즈의 대표로도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A의 계약은 뷰티풀 노이즈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속한 곳은 뷰티풀 노이즈의 서브 레이블로서 제가 계획하고 있던 곳이에요. 따라서 계약 요율이 달라요. 이곳에 속한 친구들은 회사가 6, 아티스트가 4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6, 아티스트가 4입니다. 뷰티풀 노이즈 정식 멤버들과는 요율이 좀 달라요. 더 낮아요. 왜 다르냐 하면 이 친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다들 중학생이었어요. 인지도 자체라는 게 없었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퀄리티가 아직 손을 많이 봐줘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미숙하고 그런 건 중학생이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비율이 회사가 더 높다고 돈을 벌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향후 몇 년간은 최소 기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율 자체도 회사 입장에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잘 발전할 수 있게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는데 먼저 제 유튜브의 컨텐츠로서 약 2,000인가 3,000을 들여서 제작한 게 있어요. 그 마미손과 친구들이라는. 이때 당시 이제 제가 맡고 있던 이슈성을 저는 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제가 당시 유튜브로 컨텐츠 협업을 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도 이제 그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제작비를 따로 들여서 저를 소비를 해서 이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막바지에는 라이브 영상도 하나 찍었고 그 과정에서 곡을 구성하는 방법, 아직은 기술적으로 미숙한 이 친구들이 곡 안에서 감출 거 감추고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법, 쉽게 말해서 그냥 지도 편달하면서 곡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연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라이브 무대 기획해서 세워줬어요. 그 장소가 신촌에 있는 기기였는데 여기가 힙합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되게 깊은 곳이에요. 마스터 플랜의 대부분의 공연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그냥 전설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좀 규모는 많이 작지만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장소를 정해서 본인들이 이제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티켓팅부터 많은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게끔 이제 공연 기획을 했어요. B도 여기서 공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만약의 데뷔를 위해서 이제 직원을 붙여서 관리를 당연히 보게 했고요. 이걸 쭉 오랫동안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작업실을 제공을 했어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편하게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근데 여기는 집과 이제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쇼미더머니에서 자주 나왔던 저희 시골집에서 송캠프를 2번 했습니다. 송캠프라는 거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2, 3일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를 말해요. 그 과정에서 꽤 괜찮은 곡들도 나오고 지금은 많이 유명해진 원슈타인 형도 같이 작업하면서 좀 보고 배우라고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군 같은 경우는 원슈타인과 이제 같이 한 노래도 발매를 해줬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한동안은 작업을 하게 뒀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져오는 곡들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기준에 좀 많이 못 미쳐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때를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등 래퍼에서 이 친구들이 나오게 됐고 회사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걸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모로 잘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힙합 레이블 한정에서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좀 내도 되겠구나
고등 래퍼 끝나고 나면 생각의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두 친구가 이제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A와 B 두 친구들은 이제 각자 다른 이유로 동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어요. 고랩 촬영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직후에 두 친구가 그 해지를 원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어른들 눈치 안 보고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거고 A랑 B도 마찬가지고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나이대에 비해서 음악도 너무 잘하고 대견한 친구들이에요. 영따 얘기해볼게요. 사실 두 친구가 해지 얘기를 했을 때 직감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었어요. 그냥 다 보였거든요. 아, 이거 계약 해지 유도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계약 해지 유도, 이게 진짜로 치사한 겁니다. 되게 치사하고 비겁한 거예요. 아티스트는 크던 작던 어떠한 형태로도 회사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는 아티스트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꽤 많은 일들을 뒤에서 해요. 근데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봐서 알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회사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네. 그래서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속해 있을 때 지인들이랑 뭐 밥 먹거나 그럴 때 그냥 되게 툴툴대고 제 상황에 대해서 과장 좀 많이 섞어가면서 회사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탓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따의 행동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들을 데려가고 싶었다면 회사 대 회사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꺼냈어야 됐어요. 회사 대 회사로 저한테 와서. 근데 영따는 이걸 이 친구들한테 은연중이든 노골적이든 저야 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시킨 거예요. 뭐 나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영따가 우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저한테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미소는 길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본인이 이걸 벗기 전까지 껄끄럽고 나쁜 사람이 되기가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어린 친구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글을 빠기 쳐서 쓴 겁니다. 어른 같지도 않은 사람이 어린 친구들한테 티셔츠나 팔면서 어른 행세하는 게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 두 친구한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아도 됐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하지만 해줬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뭐 이런 거 계산조차 안 해보고 그냥 해지해줬어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넘어갔습니다. A군의 경우에는 이제 앨범이 나오면서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친구한테 이제 피처링 부탁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는 다행히도 아직 저희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A가 피처링 부탁을 했는데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저는 그래서 당연하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 카톡에도 아직 있는데 A가 하는 건 도와줘야지. 잘해? 하트. 저는 괜히 어른들 싸움에 잘 지내던 애들이 피해를 보는 게 싫었어요. 왜 그래야 돼요? 괜히 눈치 보고. 고등 래퍼 이후에 그 앨범도 나오고 활동이 이제 활발해졌죠. 작업물 가져와도 이제 아직 아니다 라는 말만 듣다가 완전 활발하게 활동을 시켜주니까 지원도 해주고. 근데 이게 있어요. 프로그램 나와서 저 정도 이제 관심을 받고 큰 무대 쓰고 그 큰 무대 방송에서 제작비 지원 다 받아서 만들어주고 음원 나오고 사람들 많이 듣고 좋다고 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앨범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데이토나로 갔으니까 데이토나는 큰 부담 없이 진짜 신나서 앨범 내주고 홍보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를 써도 이 정도는 뽑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영따가 똑똑하니까 그래도 눈치 정도는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욕을 먹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입 닫고 아무 말 없이 있으니까 되려 당당하게 저한테 노예계약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좀 웃겼어요. 근데 제일로 화가 난 게 뭐냐면 영따는 자기가 저를 이 곡에서 공격을 하면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논란이라는 거는 다치는 사람이 생겨요. 영따는 저랑 서로 치고받고 한 번 하면 그렇게 끝나거든요.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견뎌진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따는 A를 생각했으면 이걸 하면 안 됐어요. 정말로 막말로 어린 친구들 상대로 돈 벌면서 행동은 온갖 어른처럼 대인배처럼 하는 그 돈에는
무게가 있어요. 같은 1,000원짜리, 만원짜리라도 이 무게가 있거든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같은 만원짜리라도 가치가 달라요. 또 내가 버는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 돈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무게가 또 달라져요. 이 말은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누군가의 노동으로 힘들게 만들어진 돈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영따는 이 와중에 또 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팔아보려고요. 티파리 배틀 한번 뜰게요. 공지는 뭐 추후에 할 거고 티파리 배틀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까지 가만히만 이렇게 있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갖 욕을 다 처먹으면서. 사실 이거는 2018년에 데자뷰 같긴 한데 이거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뒤집기 한 판을 제대로 꽂아 넣으려고. 근데 그 레슬링에서 뒤집기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